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30년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의 손끝에는 한 여자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증거가 쥐어져 있습니다. 드림그룹의 실세, 최화영. 30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여자가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단 하나의 USB 앞에서요. 그 USB 안에 담긴 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감추고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 쓰러지는 한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최화영 본인의 모습.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죽은 척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차갑고도 정밀한 복수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최화영의 숨통을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판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악역과 피해자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인물은 각자의 상처와 계산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 터져나옵니다. 엄마는 항상 제가 강준호 본부장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결혼으로 엄마가 얻는 게 뭔가 있어. 왜 자꾸 결혼시키려고 하는 건데? 오장미.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겉으로는 드림그룹 오너 일가의 딸 마서린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정수희와 마동석의 친딸이자 마서린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30년 전 최화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가족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최화영의 집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여자입니다. 정체가 탄로날까봐 매 순간 표정 하나 흔들리면 안 되는 살. 최화영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장미는 정말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30년 동안 억눌린 분노가 그녀를 어떤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화영의 아들 강준호와 마주쳐 나눈 그 짧은 대화. 본부장님은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사세요. 그 말 속에 오장미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탄로의 위기가 오면 올수록 오장미가 선택하는 방법이 점점 더 대담해질 것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희의 친딸이자 오장미의 쌍둥이 동생. 태어나자마자 최화영에게 납치되어 최화영의 친딸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재벌가의 손녀로 자랐고 최화영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클럽을 전전하거나 도벽 연기를 하는 듯한 결핍된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는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바로 그 마서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마서린이 깨어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두 자매가 동시에 최화영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누구든 간에 내가 먼저 찾아내주지. 드림호텔 사장. 모든 비극의 시작점. 30년 전 마동석과의 결혼을 위해 임신 스캔들을 조작했으나 사고로 친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관계로 수희의 아이서린을 빼앗아 자신의 아이로 둔갑시켰죠. 30년 후 그 아이를 강남봉에게 거둬 키운 준호와 결혼시켜드린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야망의 인물입니다. 최화영이 이 드라마에서 흥미로운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들의 자리 위에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 죄책감을 감각조차 못할 만큼 자신을 단단하게 굳혀온 여자. 그런데 그 단단함이 USB 하나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최화영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문장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입니다. 최화영은 지금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과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 사이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 경계를 어느 순간 넘게 될지 그게 이 드라마의 핵심 긴장감입니다. 최화영의 비서이자 해결사. 30년간 그녀의 모든 범죄를 직접 수행해온 최화영의 손과 발. 수희를 전벽으로 몰아넣고 오복기를 승낙하고 쌍둥이 자매를 차로 치는 쌍손이 사고까지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한 최화영의 손과 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강혁은 정말 최화영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 모든 걸 해온 걸까요? 아니면 최화영만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모든 걸 묶어버린 걸까요? 채화영이 위기에 처할수록 이강혁은 더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필사성이 채화영을 위한 건지 아니면 채화영 없이는 자신도 없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건지 이 드라마는 아직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악역 조력자가 아닌 비극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채화영의 진짜 친아들 사산된 줄 알았으나 강남봉에 의해 거둬져 키워진 비밀의 소유자. 죽은 줄 알았으나 강남봉에 의해 거둬져 키워졌습니다. 미국 3스타 셰프 출신으로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는 신체적 특징이 채화영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강준호가 이 드라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그가 채화영의 악행을 마주하며 거대한 도덕적 딜레마와 분노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은 생모가 원수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강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장미와의 로비에서 나눈 짧은 대화 어머니 뜻대로만 살 수 없잖아요. 마설린 씨도 본인 삶이 있으니까요. 이 말은 강준호가 이미 채화영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언젠가 채화영을 향한 복수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 강남봉의 친아들이자 준호의 동생. 정의롭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위해에 처한 장미를 발견하고 구해주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한 후에도 그녀를 돕기 위해 오복길 사고의 진범인 채화영과 이강혁의 죄를 법적으로 파헤칩니다.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 자신의 생부 강남봉의 죄가와 충돌할 때 강백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드라마의 도덕적 깊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거 채화영의 연인이자 공모자입니다. 채화영의 아들이 죽지 않았음을 알고 데려다 키운 비밀의 소유자입니다. 현재는 채화영과 불륜을 의심받을 만큼 유착되어 있으며 아내 한영자에게 반해 채화영의 약점을 잡고 흔드는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결국 준호를 이용해 자기 재기를 도모하다 준호에게 전연당합니다. 강남봉의 이 드라마에서의 역할은 채화영의 가장 가까운 배신자입니다. 채화영이 가장 믿는 사람이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이 된다는 설정. 그리고 그 배신의 씨앗은 이미 오래전부터 뿌려져 있었습니다. 강남봉의 아내이자 변호사. 남편 강남봉과 채화영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합니다. 채화영의 불법 사실이 폭로될 때 법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채화영을 코너로 모는 날카로운 인물입니다. 한영자가 이 드라마에서 흥미로운 이유는 그녀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협상가라는 점입니다. 사진을 받아든 후 눈물도 분노도 없이 차갑게 조건을 제시하는 장면. 강남봉이랑 끝내세요. 그리고 드림그룹 법무계약은 제가 끝까지 유지하고요. 이 사진들은 제가 갖고 있겠어요. 이 여자는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기회를 포착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이 채화영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쌍둥이의 친모. 마동석의 연인. 채화영에게 아이를 빼기지 않으려다 전벽에서 추락하기 전 창고에 숨겨두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941생으로 살았으나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강혁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등 과거의 기억을 본능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수희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존재입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조차 못한 채 살아온 여자. 하지만 마동석이 그 30년을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 여자였다는 것. 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갚아줄게. 이 한 문장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적 핵심입니다. 장미의 양부. 전벽에서 떨어진 수희를 구하고 장미를 친딸처럼 성인이 든 것 같은 인물입니다. 채화영의 정체를 알아내고 진실을 밝히려다 채화영의 딸에 맞아 비극적으로 사망하며 장미의 복수심에 불을 지핍니다. 오복길의 죽음이 이 드라마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한 피해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장미가 오장미에서 가짜 마서린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의 장면이 USB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복길의 친아들. 장미의 오빠. 아버지의 어이없는 죽음을 밝히기 위해 장미와 공조합니다. 채화영의 불륜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드림그룹 주가를 폭락시킵니다.
오태평과 오태수는 복수의 사건들의 실제 현장 요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복길의 딸이자 장미의 엄미. 장미가 친언니가 아님을 알면서도 누구보다 아낍니다. 복수의 사고 이후 충격에 빠진 가족을 추스르며 수위를 끝까지 보살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드림그룹 회장. 핏줄과 가문의 명예가 최우선입니다. 손녀 서린을 금지옥여 맡기지만 채화영의 불법설과 이상행동에 의심을 품고 직접 진실을 확인하려 드는 노회한 권력자입니다. 마대창이 USB 캡처 사진을 받아든 장면. 채화영아,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 목소리가 낮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가 채화영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대창 회장대의 가사도우미. 채화영의 가짜 임신 연기, 비밀통화, 집안에서의 폭언 등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인물입니다. 채화영의 기세에 눌려있지만 집안 내부의 은밀한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침묵의 목격자입니다. 진홍주의 모친. 마 회장의 곁을 지키며 안주인 자리를 노립니다. 채화영을 몰아내기 위해 그녀의 약점을 집요하게 캐내며 진홍주와 함께 채화영을 압박하는 라이벌입니다. 염산월의 딸. 드림그룹 경영전략팀장. 야망 넘치는 인물로 채화영에게 사직서를 던지고 맞설 만큼 당차지만 백호에게 반해 장미를 질투하는 악녀이기도 합니다. 채화영의 불법 사실을 마 회장에게 폭로하는 등 복수에 의도치 않은 도움을 줍니다. 마대창 회장의 아들이자 장미서린의 친부. 채화영의 계략으로 수희와 헤어지고 프랑스 지사로 발령받았으나 모나코 해상에서 실종됐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장미와 서린이 얽힌 운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었습니다. USB 봉투의 진짜 목적. 채화영이 비서에게 건네받은 봉투. 그 안에 USB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채화영은 핸드폰에 USB를 꽂았고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림호텔 지하 주차장. 오복길이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채화영. 표면적으로 보면 누군가 채화영을 협박하기 위해 증거를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봉투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누군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증거를 보존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보내기로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일까요? 드림그룹이 강준호와 마서린의 결혼 이야기로 가장 분주한 시점. 채화영이 가장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순간. 그리고 채화영이 가장 방어적이 되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시기. 이건 충동적인 협박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첫 번째 포탄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오장미 가짜 마서린을 불러서 강준호 본부장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 강준호 본부장, 요즘 어때? 오장미가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러나 곧 표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관심이 없어졌어. 채화영은 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알아내려 했을까요? 단순히 마서린의 결혼 의지를 확인하려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채화영은 이미 이강혁으로부터 마서린이 요즘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대화를 통해 마서린이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들었는지 혹시 자신에게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탐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이 결혼으로 엄마가 얻는 게 뭔가 있어? 라고 반격했을 때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채화영은 지금 진짜 마서린이 아닌 가짜 마서린과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전에서 오장미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한영자를 찾아갔을 때 한영자는 먼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채화영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한영자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강남봉이랑 끝내세요. 그리고 드림그룹 법무계약은 제가 끝까지 유지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영자가 처음부터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불륜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법무계약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영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리려면 법무 내부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채화영의 비자금, 불법 거래, 오복길 관련 증거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한영자는 지금 채화영에게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채화영의 내부로 들어갈 허가를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그것도 모른 채 생각해볼게요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 외곽, 어느 오래된 건물의 작은 방.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그리고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과 실로 연결된 선들. 채화영의 사진. 이강혁의 사진. 강남봉의 사진. 드림그룹 빌딩 사진. 그 앞에 앉은 한 남자.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끄는 걸음. 30년 전 헬기에서 떨어질 때 다친 자리. 반응이 왔군.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혼잣말. 30년이 지났구나.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소름 돋는 이유는 마동석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하지도 않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 그랬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게. 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갚아줄게. 이 한 문장이 마동석이 30년을 버텨온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채화영은 냉혹한 권력자입니다. 30년 동안 드림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계산적으로 살아온 여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여자. 하지만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채화영의 진짜 얼굴은 공포에 사로잡힌 여자입니다. USB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마동석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5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와 창가를 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죽었어. 그 사람은 죽었어.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의 야망은 처음부터 무언가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권력이 없으면 언제든 짓밟힐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고, 더 강해지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짓밟아야 했습니다. 지금 채화영이 처한 상황은 그 공포가 30년 만에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마동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채화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 공허함이 마동석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분노, 불안, 집착. 채화영의 내면을 지배하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가장 위험한 형태로 발현될 때 채화영은 어떤 행동을 저지를까요? 마동석을 이해하려면 30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해야 합니다. 헬기에서 추락해 오른 다리를 다쳤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가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화영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알게 됐습니다. 수희를 전벽에서 밀어 뇌를 다치게 한 것. 쌍둥이 딸 중 하나를 빼앗아 자신의 아이로 키운 것.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30년 동안 이 사실을 알면서 마동석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에 미쳐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았습니다. 채화영의 비자금 내역, 오복길 살해 관련 증거, 30년 전 헬기 사고 관련 자료, 그리고 수희의 진단서와 의료 기록. 마동석은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청산을 하려는 겁니다. 채화영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 앞에 꺼내놓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산의 방식이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정밀한 설계라는 것. 이게 마동석이라는 인물을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채화영이 불안해서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됐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한 문장이 마동석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30년 동안 분노를 차갑게 굳혀온 남자. 그리고 그 차가움이 채화영에게는 그 어떤 뜨거운 분노보다 위험합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의 집에서 가짜 마서린으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복길의 죽음을 부른 진범을 찾겠다는 결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장미는 서서히 균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준호와 로비에서 나눈 짧은 대화. 본부장님은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사세요. 강준호가 마서린 시도요라고 답했을 때 오장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채화영과 전혀 다른 온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 온기 앞에서 오장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깊은 질문. 오장미는 지금 마서린으로 살면서 진짜 자신인 오장미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수를 위해 자신을 지워가는 여자.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삶이 서서히 채워져가는 여자. 이 균열이 어느 시점에서 폭발할지
그 순간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폭발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오장미의 내면을 지배하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박탈감과 열등감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가져야 했을 것들을 채화영에게 빼앗긴 삶에 대한 박탈감.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가짜 자신을 연기해야 하는 열등감. 그 두 감정이 임계점에 달하는 순간 오장미는 복수의 설계를 벗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혁은 지금 두 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화영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저질러온 죄에 대한 억압된 죄책감. 드라마에서 이강혁은 항상 채화영의 말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의심할 때도 두려울 때도. 하지만 그 복종의 이면에 아주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동석 회장님 관련은 아닐까요? 그렇게 알고 계셨지만 시신이 발견된 건 아니지습니까? 채화영이 마동석은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치자 이강혁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그 발언을 한 건 이강혁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동석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그리고 그 가능성 앞에서 채화영만큼이나 두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혁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이강혁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드라마의 결말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것들 뒤에 숨어있는 의혹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 이건 제 해석입니다. 드라마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30년 전 헬기 추락 이후 마동석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락 지점 인근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가려져 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기록을 지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기록을 지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채화영이 지웠다면 마동석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죽은 척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채화영이 왜 30년 동안 마동석을 죽은 것으로 확신하며 살아왔을까요? 마동석 스스로가 지웠다면 그는 처음부터 채화영 몰래 숨어 살면서 복수를 준비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3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됩니다. 누군가 제3자가 지웠다면 마동석의 생존에 관여한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세력이 누구인지 이 드라마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벌어진 이 사건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오태평이 한영자에게 불륜 사진을 전달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오태평이 어떻게 그 사진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채화영과 강남봉의 사진.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주차장에서 찍힌 여러 장의 사진들. 이걸 오태평 혼자 촬영하고 수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마동석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동석이 30년 동안 증거를 수집해왔다고 했습니다. 채화영의 비자금 내역, 오복길 살해 관련 증거들. 그 과정에서 오태평과 접선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태평과 마동석은 이미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영자까지 합류했다면 채화영을 향한 포위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할 수 있습니다. 마대창이 캡처 사진을 보고 채화영에게 물었습니다. 오복길이 그날 사고로 다쳤다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사고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구나. 채화영이 답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마대창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 세력이 누군지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이 장면을 채화영이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마대창은 30년 이상 드림그룹을 이끌어온 노회한 권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채화영의 말을 그냥 믿었을까요? 그 세력이 누군지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이 말은 채화영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 수 있습니다. 마대창이 채화영을 의심하면서도 아직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거라면 마대창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채화영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지시로 오장미 가짜 마서린의 최근 행동을 전부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통화는 누구와 했는지.
만약 이강혁이 정말로 철저하게 파악한다면 오장미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강혁이 이미 오장미가 가짜 마서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최화영에게 숨기고 있다면, 이강혁은 최화영에 대한 충성심과 더불어 자신이 저질러온 죄에 대한 억압된 죄책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진짜 마서린에게 가한 해악, 수위를 전벽으로 몰아넣은 일, 오복기를 처리한 일. 만약 이강혁이 그 죄책감이 임계점에 달해 오장미를 보호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최화영은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 인물은 끝까지 최화영의 편일까요? 강준호가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것이 우연일까요? 목 뒤에 점 3개. 최화영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신체적 특징. 강남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이 강준호를 드림그룹으로 데려온 건 언젠가 그 사실을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화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그렇다면 강준호 본인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드림그룹에 들어온 걸까요? 어머니 뜻대로만 살 수 없잖아요. 이 대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강준호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최화영인데 그가 이미 최화영에 대한 거리감을 갖고 있다는 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동석은 이미 2번째 봉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USB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헬기 사고 당시 조사 보고서와 최화영이 보험회사에 제출했던 서류들 속의 거짓 진술들. 이 자료들이 마대창 앞에 놓이는 순간 최화영은 모함이라는 변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봉투는 사진 한 장이었지만 2번째 봉투는 법적 문서들입니다. 조작할 수 없는 증거들. 마대창은 그때 최화영을 어떻게 대할까요? 한 영자는 이미 오태평에게 말했습니다. 오복길 건도 그렇고 비자금 건도 그렇고 제가 법무를 맡아온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무 내부에 앉아서 최화영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악하고 있는 한 영자. 그리고 강백호라는 법적 파트너까지 있다면 최화영에 대한 법적 공세는 시간 문제입니다. 강남봉과 최화영의 불륜이 공개되는 순간 이혼 소송으로 드림그룹 내 최화영의 입지가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한영자가 법적 증거들을 쏟아내는 순간 최화영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어집니다. 이강혁이 오장미의 행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의 의심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순간이 오면 누가 오장미를 구할 것인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감정적 폭발 지점이 될 것입니다. 강준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순간 최화영의 아들로서 최화영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서야 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강준호를 최화영의 가장 예상치 못한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진짜 마서린. 그녀가 의식을 회복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진짜 마서린이 깨어나서 오장미와 마주치는 장면. 그리고 두 사매가 동시에 최화영 앞에 서는 그 장면을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렬한 클라이맥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서린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화영의 집안에서 30년을 살면서 목격한 것들. 그 기억들이 깨어나는 순간 최화영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증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화영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는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장미를 없애려 할 수도 있습니다. 마동석을 다시 제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드림그룹 전체를 불태우는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끝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최화영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녀가 잃을 것이 없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30년을 지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의 최화영. 그 공황 상태의 최화영이 내리는 결정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단순히 막장 복수극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출생의 비밀, 불륜,
납치, 기억상실 막장 드라마의 요소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다른 막장 드라마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30년. 최화영이 쌓아온 30년. 마동석이 기다려온 30년. 정수희가 잃어버린 30년. 오장미가 모르고 살아온 30년.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이 드라마의 모든 비극과 모든 복수의 무게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동석이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그가 냉정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3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30년의 무게를 이미 견뎌봤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30년이라는 시간의 부채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법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혹은 비극적인 것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드라마가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동석은 수희를 위해 복수를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오장미는 오복기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평은 아버지의 어이없는 죽음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가 이루어진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수희의 기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마서린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30년을 차갑게 굳혀온 마동석이 복수 이후에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는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복수의 이면에 있는 상처와 공허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이 드라마를 단순한 막장 복수극 이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봉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한영자는 정장을 입은 채로 소파에 곧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강남봉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굳었습니다. 한영자와 마주봤습니다. 한영자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웠어요. 아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영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강남봉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됐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유는 한영자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신당한 아내가 절규하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치는 장면, 우리는 그런 장면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달랐습니다. 그 차가움이 강남봉에게 훨씬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보는 우리에게도요. 방 안에서 한영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뭔가를 찾는 소리. 한영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태평이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화영과 강남봉의 불륜 사진, 문자 내역, 통화 기록, 드림그룹 법무팀 비밀 문서들. 오태평이 혼자 말했습니다. 장미야, 오빠가 이제 움직인다. 이 장면의 힘은 오태평이 복수를 즐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화영 때문에 망가졌는지 오태평의 눈빛에 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정숙희는 7살짜리 아이처럼 살고 있어요. 30년 동안요. 이 한 문장이 오태평이 이 일에 뛰어든 모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동석의 방. 밤 불빛 아래.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사진. 30년 전의 젊은 여자. 정수희. 마동석이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번 쓸었습니다. 수야. 낮게 불렀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동석의 눈에 눈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드라마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호함이 이 장면을 더욱 강렬하게 만듭니다. 3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온 남자가 혼자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의 깊이를 어떤 대사로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혼잣말. 재활도 기억 회복도 증거 수집도 모두 정숙희를 위해서였습니다. 마동석의 복수는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30년을 버텨왔다는 것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지점입니다. 새벽 5시. 최화영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도시가 조용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죽었어. 그 사람은 죽었어.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채화영의 내면이 처음으로 완전히 열립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어떤 공포를 안고 살아왔는지, 마동석이 죽었다는 확신 없이 30년을 살아온 겁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이 조금씩 번지는 새벽 하늘. 채화영의 얼굴이 그 빛을 받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채화영에게는 아직 방법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대가 30년을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에는 마동석이 있습니다. 30년을 준비해온 설계자. 오장민은 내부 침투자입니다. 채화영의 집안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오태평과 오태수는 외부 실행자입니다. 증거를 전달하고 채화영의 공모자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한영자는 법적 무기입니다. 드림그룹 법무 내부에 앉아 채화영의 불법 행위를 법으로 청산할 준비를 합니다. 강백호는 법적 지원군입니다. 오복길 사건의 진범을 법적으로 추적합니다. 강준호는 아직 중립이지만 언제든 복수연대에 합류할 수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마대창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복수연대의 편도 아니고 채화영의 편도 아닌 오직 드림그룹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 하지만 채화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마대창이 어느 쪽에 서느냐가 이 전쟁의 판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죄책감과 충성심 사이에서 언제 균열이 생길지 모릅니다. 강남봉은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채화영의 편인 척하면서 동시에 한영자에게 발각되어 압박받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믿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가장 위험한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마서린 오장미은 채화영이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적입니다. 채화영은 지금 사방이 포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드라마의 판을 움직이는 인물들과 그 심리,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동석은 이제 겨우 첫 번째 봉투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봉투가 남아 있습니다. 오장민은 아직 정체가 탄로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영자는 오태평과 손을 잡았습니다. 드림그룹 내부의 법무를 쥔 채로. 강준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모릅니다. 아니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대창은 이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채화영은 모든 전선에서 공격받고 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30년을 준비해온 사람의 복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채화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채화영이 가장 믿는 사람이 배신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적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남자가 채화영의 눈앞에 서는 그 순간, 이 드라마는 비로소 진짜 폭발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끝납니다. 다음 화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채화영이 드디어 천벌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